자, 이번 시간에는 기하공차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공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로 끼워 맞춤이 이루어지는 구멍과 축의 경우 가공 방법이나 가공 순서, 기계 정밀도,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휘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요구대로 조립되지 않아서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서로 끼워 맞춤이 이루어지는 구멍과 축의 경우 가공 방법과 순서, 기계 정밀도, 작업자의 숙련 등에 따라 휘어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조립 상태입니다. 이건 축이 지금 휘어진 상태가 되겠죠. 구멍이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휘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기하학적인 형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공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하공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곁들이면 앞의 내용과 같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멍과 축의 중심, 축선이 어느 한계를 벗어나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멍에 축의 기하학적인 자세인 직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구멍의 중심 축선이 예를 들어서 0.008mm, 축의 중심 축선이 파이 0.008mm 원통 안에 있도록 부품을 제작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하공차는 부품의 크기에 관한 공차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품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이라든지 자세, 위치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사용합니다. 기하공차는 각 부품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제품의 호환성 및 조립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공차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하공차 값은 가공 및 조건에 따라 기준 길이를 결정을 하고 50분의 1에서 100분의 1mm 현장 경험치와 일반적으로 IT 5등급이요. 표를 적용해서 찾습니다. 자, 비교적 IT 5등급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밀한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하공차의 종류와 기호 모양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기하공차는 형체에 따라서 단독형체와 관련형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단독형체는 홀로, 말 그대로 홀로서 그 형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진직도공차는 원통 형상에 진직도가 적용되면 중심 축선을 규제하게 되므로 공차값에 파이를 붙입니다. 파이를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 진직도라고 하는 것은 반듯한 직선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적용하는 부위는 평행핀과 같이 진직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차를 부과를 하는데 표기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공차 기호인 진직도를 붙이고요. 두 칸짜리에서 거기 뒤에 있는 공차 값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파이 0.008 또는 0.008 이와 같이 부과를 합니다. 다음은 평면도 공차. 평면도 공차는 기호가 이와 같이 기울어진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정반의 표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표기를 하죠. 진원도 공차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독형체이기 때문에 두 칸으로 지금 교를 쓸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진원도 공차, 다시 말하면 원이 찌그러지지 않은 진원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원통도 공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캔과 같이 어떤 원통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원통 모양으로 생긴 원을 그려서 이 기호를 표시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왕복 미끄럼 운동을 하는 둥근 축에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데이텀이 필요하지 않고 원통면을 규제하므로 공차값에 파이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단도 경체입니다. 이를테면 공차의 종류가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단도 경체에서 데이텀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원통도 공차인 경우는 공차값에 파이를 붙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단도 경체 또는 관련 형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의 윤곽도라고 있어요. 선의 윤곽도. 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밑에 부분이 없는 부분이 되겠고, 면의 윤곽도 같은 경우는 선의 윤곽도에서 밑에 부분이 막힌 부분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의 윤곽도 공차는 캠의 곡선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면의 윤곽도는 마찬가지로 캠의 곡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형체입니다. 관련 형체. 서로 관련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공차값을 가지는, 다시 말하면 평행도 공차인 경우는 어때요? 평행도. 어떤 기준으로부터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데이텀으로 표시하는데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평행한지 혹은 직각인지 경사가 있는지 이와 같이 기호를 부과를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형체는 우리가 다른 자세공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공차에는 평행도 공차, 직각도 공차, 경사도 공차가 있다. 표기하는 예시가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단도경체 같은 경우는 표기 예시가 2칸이었죠. 2칸. 하지만 관련 형체인 경우는 데이텀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칸에 어떤 기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A라고 하는 것은 데이텀의 기호를 뜻하고 가운데는 공차 값을 뜻하고 앞에 부분은 기호를 부과하는 칸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형태에서 위치 공차가 있습니다. 위치 공차. 자, 위치 공차인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에 이와 같이 십자 모양으로 나타내서 위치도 공차를 나타냅니다. 특히 적용하는 부위는 금형부품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동축도 또는 동심도 공차를 하고 있어요. 동축도 혹은 동심도. 자, 원이 2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기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축도나 동심도 같은 경우는 공차값에 파이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이를 붙인다 이거죠. 아까 원통도 공차에서는 파이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동축도 같은 경우는 어떤 축선상에, 다시 말하면 구멍에 중심이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축선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 동축도 혹은 동심도 공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용하는 부위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구름 베어링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본체의 구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한 번에 2 구멍을 동시에 가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돌려 물려서 가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때 동축도 또는 동심도 공차를 적용해서 한 축이 조립이 될 때 어긋나지 않도록 2 구멍을 동시에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대칭도 공차입니다. 대칭도 공차. 자, 기호 모양을 보면 대칭도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중심 평면을 기준으로 기능상 대칭이 되어야 하는 부품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흔들림 공차라고 있습니다. 흔들림 공차. 자, 흔들림 공차는 원주 흔들림이 있고 온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원주의 흔들림은 화살표 1개짜리지만 온 흔들림은 화살표가 2개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원주의 흔들림 공차는 회전체인 축이라든지 기어, V벨트 분리 이런 등에 적용을 하는데 이를테면 축과 같은 경우는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구부러진 정도가 최대인 경우와 최소인 경우에 그 차이를 이 공차값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주상으로 회전을 시키는 경우, 온 흔들림 공차 같은 경우는 원주상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측면도 어떤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 흔들림 공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주의 흔들림 공차는 화살표 1개로서
원주상으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거기에 규제를 하는 값이고, 온 흔들림 공차는 원주상 플러스 측면에도 어떤 제한을 두는, 공차 값에 제한을 두는 필요가 있을 때 온 흔들림 공차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때는 공차 값에 파이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파이를 붙이지 않는다. 흔들림 공차는 파이를 붙이지 않고, 그리고 동침도 동축도에도 공차 값에 파이를 붙인다. 그리고 원통도에는 공차 값에 파이를 붙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하공차의 기입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 기입 틀을 보면 사각형 형태의 상자로 이루어져 있죠.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하공차의 기호라든지 공차값, 데이텀, 기준이 되는 데이텀을 그 안에 기입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차의 기입 틀을 보면 맨 앞에는 공차의 종류의 기호를 붙이고, 그리고 가운데 이 뒷부분은 공차 값을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 칸인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형체일 때, 단독 형체일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관련 형체인 경우, 관련 형체인 경우는 3칸짜리 공차 기입틀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맨 뒤에 있는 칸은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를 붙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하공차의 지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기하공차가 적용되는 수의 지시에 대해 있어서 구멍이 6개일 경우 이와 같은 기하공차가 적용되는 수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기하공차 기입 틀의 위쪽에 6개라는 뜻으로 6 곱하기, 여기 지금 이치도 공차죠. 이와 같이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치수, 수치 위에 기하공차를 부과를 하고 그 위에 6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멍이 6개가 있는데 6개의 위치에 대한 좌우 또는 상하로 이 공차의 어떤 그 벗어나는 정도가 파이 0.05mm 이내에 있어야 이 제품은 만족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 이상의 기하공차 지시에서 한 개의 형체에 두 종류 이상의 기하공차를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이때는 기하공차 기입의 틀을 위아래로, 보기와 같이 위아래로 겹쳐서 기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원주의 흔들림 공차 값이 0.008인데 데이텀 기준 C에서 D인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C하고 D는 이와 같이 데이텀을 부과를 해줘야 되겠죠. 아래에 있는 것은 원통도 공차 0.008. 다시 말하면 이거는 파이 10이라고 하는 이 축이 0.008 미만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공차가. 자, 다음은 한 부분의 면에만 기하공차를 지정할 때 한 부분에만,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체의 외형선, 자, 여기서 외형선에다가 이와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외형선 위 또는 연장선, 다시 말하면 치수 보조선의 연장선, 위에 이와 같이 부과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치수가 지시되는 전체면 기하공차를 지정할 때는 치수선의 연장선상에 공차 기입의 틀을 지시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30이라고 하는 이 치수가 있는데 여기에 치수선을 연장을 해서 B로부터 수직이 돼야 되는데 그 값은 0.011mm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바닥을 B로 나타내고, 수직도가 다시 말하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30이라고 하는 이 홈에 있는 이 수직은 결과적으로 이 값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수직이라는 얘기죠. 수직. 자, 여러 개가 떨어져 있는 형체에 같은 공차를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도면을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지시선을 각각의 형체에 분기해서, 지금 여기 분기를 해놨죠. 이와 같이 분기를 해놨습니다. 해서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각각으로 형체를 문자 기호로 A, B, C처럼 그 각각의 형체를 문자 기호로 해서 전체 A, B, C 이와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텀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텀을 지시할 때는 영어의 대문자를 직사각형에 둘러싸고, 지금 직사각형에 둘러싸고 옆문자 A로 해서 어떤 데이텀 삼각기호의 지시선을 연결해서, 이거는 이제 도면에 있어서 외형선이 되겠죠. 표면에 이와 같이 부과를 한다 이겁니다. 자, 선 또는 자체가 데이텀 형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형선, 여기 지금 외형선이 있죠. 외형선, 여기에 부가 또는 치수 보조선에 연장을 해서 이와 같이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자, 치수가 지정되어 있는 형체의 축 직선이 데이텀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지금 파이 20, H7이라고 하는 치수 공차가 있는데, 이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데이텀을 지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파이 20의 H7이 결과적으로 파이이기 때문에 이 중심선상에 데이텀을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파이 20의 H7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홀은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이나 마찬가지겠죠. 결과적으로 기준 뒤로부터 평행인데 그 값은 0.008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행인데 D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멍은 평행이다, 그런 얘기죠. 이 값은 0.008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양 공차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도 공차,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와 같은 원통형이 있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바깥 찌른 면의 이미지 직각 단면에서 바깥 둘레는 동일 평면 위에서 0.03mm만큼 떨어진 두 개의 동심원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심원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진원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양 공차 해석입니다. 원통도 공차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정의를 보면 어때요? 원통도 모양의 그림이 있죠. 원통도 모양이 이와 같이 찌그러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부품을 조립할 때 상당히 곤란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원통도 공차를 부과를 하는데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차 영역은 T만큼, 여기 T, 그러니까 찌그러진 정도를 이야기하죠. 찌그러진 공차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T만큼 떨어진 두 개의 동축, 원통면 사이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사이 영역 안에 있어야 이 제품은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도 공차의 정의를 보면 위에 있는 얇은 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얇은 판이 있다고 쳤을 때 두 면이 T만큼 평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텀 평면에 평행하고 서로 T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행한 평면 사이에 있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보면 지시선의 화살표로 나타내는 축선은 데이텀 평면 D에 평행하고 데이텀 D에 여기에 평행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멍이 있죠. 이것이 D로부터 이 값 미만으로 평행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구름 베어링에 설치되어 있는 본체의 구멍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각도 공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각도. 자, 지금 바닥면으로부터 이와 같은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와 수직된 어떤 면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수직된 이 면이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기울어진 정도가 T라고 했을 때 이 T 사이 안에 존재를 해야 이 제품은 이를테면 합격이다, 쓸 수가 있다, 그런 제한을 두는 공차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닥면에 있는 판재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되게 이와 같은 판재가 있을 경우에 직각으로 수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값이 기울어진 정도가 0.2mm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치면 이 t값이 되겠죠. 이 t값은 0.2mm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적용하는 예는 구름 베어링에 설치된 본체의 구멍, 이를테면 베어링의 측면과 닿는 부분 등에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축도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구멍이 이어서 있을 때 그 축선상에서 벗어난 정도가 t만큼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예시처럼 그림처럼 보면 이 본체의 왼쪽에 있는 구멍과 오른쪽에 있는 구멍이 어떤 축이 이제 같이 들어가겠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같은 축선상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이 t값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t값 사이에. 왜냐하면 그 t값 사이를 벗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이 조립이 안 되겠죠. 정의를 보면 공차 영역은 데이텀 축 직선과 일치한 축선을 갖는데 지름 t인 원통 안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구름 베어링의 양쪽에 조립된 본체의 구멍과 같은 곳에 사용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조립형 본체인 경우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원주의 흔들림입니다. 원주의 흔들림. 자, 지금 V벨트 풀리를 보고 계십니다. 원주의 흔들림은 화살표 1개짜리라고 그랬죠? 화살표 1개짜리. 자, 여기서 보시면 V벨트 풀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흔들림의 정도, 이것이 바로 T만큼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은 회전체인 축이라든지 기어, V벨트 풀리 등에 흔히 적용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V벨트 풀리에 지금 치수선의 연장해서 이와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온 흔들림 공차에 대한 적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흔들림 같은 경우는 여기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중심으로부터 데이텀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축선에 대해서 직각인 측면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화살표 2개를 붙여서 데이텀 C로부터 위뿐만 아니라 좌우도 측면도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사이의 값은 0.01mm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예를 보면 2개의 베어링과 면 접촉이 되는 축의 측면에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게 온 흔들림 공차입니다. 온 흔들림 2개짜리가 되겠습니다. 화살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의 품번 1번 본체에 적용하는 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본체 도면을 도시하고 기하공차를 한번 표기하고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와 나 어떻게 이제 부과를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하공차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